내가 너무 편한 회사, 이런 회사도 나와야 돼요. 나는 왜 그 회사를 다녀? 칼퇴근이고 따박따박 월급 주니까. 이런 회사는 20대 때 30대 때 다니면 큰일 납니다. 왜 쟤랑 나랑 일을 똑같았는데 제가 더 많이 받아요? 이런 사람들도 다 다뤄봐야 됩니다. 다뤄야죠. 상사도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연봉을 좀 더 많이 받고 싶다, 이거는 얘기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워라밸 좋고 매년 연봉 상승돼서 여자가 다니기 참 좋은 회사라 11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저 역시 매년 고민하는 것이 저의 성장입니다. 3, 4년 차에 했던 일을 11년 차에도 변함없이 하고 있어서요. 30대 중반이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다녔는데 용기 내서 퇴사를 하고 미래를 개척해야겠죠? 저는 이런 회사가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해요. 정말 현명하게 질문 주셨는데, 워라밸 좋고 연봉도 그냥 따박따박 올려주니까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11년 다니고 있는데 이제 성장이 고민이 되죠. 그래서 3, 4년 차에 하던 일을 11년 차에도 하고 있어서 30대 중반이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다녔대.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 성장이 못 되고 내 인생 벌써 이제 다 흘러간 거죠. 그래서 회사랑 상담해서 내가 다른 보직을 옮겨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 플러스 1개, 2개 보직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부하 직원을 통해서 이 일은 하게 하고, 어차피 고연봉인 내보다 3, 4년 차가 하면 이 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고연봉인 내가 이 일을 하느냐, 나는 이 일은 내 부하 직원한테 맡기고 나는 다른 보직을 하나 더 바꿔야겠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리더십이 성장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꼭 그 회사에서 솔직하게 이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상사님, 나를 어찌해 볼 수 있는 상사한테 가서 내 상사 바로 위나 그 위 단계에 가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회사를 퇴사해야 될지 아니면 고민 중이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성장하고 싶다. 그래서 이 일은 3, 4년 차 연봉차가 하면 되는 일을 왜 11년 차인 연봉, 내 50%만 줘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성장을 시킬 수 있는데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건 회사한테도 손해다. 그러니 나에게 한 사람 더 내가 교육할 사람을 주고 나는 더 큰 일을 하겠다. 즉 지금 상상하는 일을 하겠다. 그걸 나한테 주시라. 아니면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 일 플러스 더 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것을 하나 더 회사에 도움되는 일을 하면서 내가 혁신적인 일을 하는 거죠. 이런 회사는 정말 빨리 퇴사하는 게 좋은 회사다. 이런 회사는 바로 퇴사해야 돼. 와, 권위 없고 권위적인 오너, 부정부패 가득한 회사, 상사가 맨날 우는 회사, 인격을 깎아내리는 리더가 있는 회사. 배우는 것 없이 돈만 버는 회사. 이것도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저는 제 생각에 이렇게 막 법적으로 막 하는 회사는 당연히 이게 반대, 나라의 반대서는 이런 회사, 진짜 법을 정말 어기는 회사, 이런 거 나와야 되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이런 거는 정말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내가 너무 편한 회사, 이런 회사도 나와야 돼요. 내가 너무 편해. 근데 진짜 내 성장이 없어. 나는 왜 그 회사를 다녀? 칼퇴근이고 따박따박 월급 주니까. 이런 회사는 20대 때 30대 때 다니면 큰일 납니다. 20대 때 30대 때는요 정말 내가 성장하는 회사에 다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일이 좀 많더라도 그 일들 안에서 내가 진짜 시행력을 막 늘리고 시행착오 하면서 점점점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칼퇴근하고 월급 따박따박 주고 배우는 건 하나도 없는 회사, 배우는 건 처음에 한 일주일, 그리고 나서 3년째 이제 고일만 지속하는 거야. 칼퇴근하면서. 이런 건 3년 동안 정말 완전히 성장이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회사는 절대 다니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나쁜 회사들은 그만둬야 되는데, 좋다고 생각하는 회사가 나쁜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너무 회사가 편하다? 그리고 성장이 없는 회사. 젊은 사람들은요 성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진짜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오늘 와서 세계적인 기업의 오너가 되고 경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저는 특별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때 최고치를 정말 찍어서 힘들어야 돼요. 일은 무조건 힘들게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대 때. 왜냐하면 제가 존경하는 롤모델님들 중에 노동으로 힘이 안 들면서 성장한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40대는요, 내가 20대 때 30대부터 배운 것을 정말 최대치를, 극치를 찍어야 되거든요. 돈을 정말 40대 때 벌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직장인으로서 갈 수 있는 최고치를 40대 때 찍었으니까 돈을 40대에서 돈을 죽을 때까지, 120살 때까지, 또는 진짜 150살까지 먹고 살 돈을 40대 때 벌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50대 때는 그 일을 이제 부하직원이나 또는 이 세상의 노하우를 이제 돌려줘야 되죠. 그러면 어떤 회사는 좋은 회사냐? 저는 좋은 회사란 이런 회사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다양하게 직원들이 성장할 기회를 주는 회사, 그리고 직원들을 좀 잘 알아야 되겠죠. 제가 이제 이 사장님 입장에서 말을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뭐 직원들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직원들이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면 좋지만 이 단점을 보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영어를 좀 못해. 나는 정말 내가 하는 일하는 마케팅을 잘하는데 영어를 못해. 우리 회사는 12개국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면 우리 회사에서 크게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한 나라에서 성장할 수 있죠. 나는 프랑스에 있는데 프랑스에 안에서 마케팅을 하면서 프랑스에서 성장하고 싶어. 근데 얘가 나는 더 크게 마케팅으로 성장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12개국을 하는 그 부서로 옮겨져야 되는데 영어가 안 돼. 이런데 그러면은 어떡하나.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 영어를 보강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보강을 해. 근데 이 사람이 나는 파워포인트 스케일은 없어. 나는 프레젠테이션 할 기회가 되게 많은데 프레젠테이션 할 기회를 잡고 싶어. 그러면 계속 이 사람한테 프레젠테이션 할 기회를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회사가 이 직원을 좀 잘 알고 직원이 성장할 수 있는 걸로 계속 주는 거죠. 계속 이 직원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보직을 줬을 때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에 한 6개월 새로운 보직하면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 근데 6개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약간 이제 시스템도 갖추고 이제 조금 편해지려고 할 때 다른 보직을 하나 더 주는 거야. 그러면 또 이제 한 6개월은 또 힘들지.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팀도 더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팀 스프리트 또 갖게 하면서 점점점 성장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일이 6개월이 지났는데도 너무 지속적으로 너무 힘든 거야. 한 분야만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떻게 헤어나갈 방법을 모르겠는 거야. 이거는 조금 더 지나치니까 이제 회사에서 상담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왜냐면 이런 사람들 너무 지나치게 힘든만 들고 나면 시스템을 못 만들거든.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한 2년이고 3년이고 해 나가다가 또 하나 보직받고 또 하나 보직받고 하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새로운 보직도 주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회사가 저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회사에도 충분히 이익금이 나게 해서 그 이익금으로 월급도 받게 하고 충분히 보너스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회사가 특히 20, 30대에서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2030에서는 다양한 도전을 통해서 정말 진실하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고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면서 30대에 그 일을 찾아내고 이제 40대에 그 일에서 돈을 최대치까지 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면서. 바이올렛님, 일하면서 5년간 역량을 키우고자 노력해도 상사가 이쁘게 보기보다는 자기보다 잘날까봐 찍어 누릅니다. 계속 다녀야 할까요? 너무 눈물나게 억울할 때가 있어요. 이런 분은 진짜 불쌍하다, 이 상사님. 이런 사람은요, 근데 어디 가나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 가나 있어요. 저희 직원 중에도 한 분은 굉장히 도전을 막 해갖고 나대 굉장히 많이 나대는 직원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근데 이분은 이래. 야,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데 좀 혁신적으로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야, 이거 하자. 그래서 뭐 한 3개 정도, 4개 정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막 내. 근데 또 한 상사분은 진짜 이거 조용히 나대지 않습니다. 조용히 하면서 자기 일을 합니다. 근데 이 나대는 사람이랑 안 나대는 사람이랑 리더십 차이가 밖에서 보면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욕을 안 먹어요. 정말 안 내다니까 욕을 안 먹어요. 자기만 그냥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막 새로운 프로젝트 막 내니까 욕을 먹을 때도 많습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일을 만들어서 해, 사서 해. 부하 직원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하 직원들이 이거를 혁신적으로 받아요. 재밌겠는데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제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이제 한 3개는 프로젝트가 안 됩니다.
근데 한 개나 두 개는 됩니다. 그러면 회사가 이런 것 때문에 성장을 해요. 근데 이거 상사인데도 아무도 나대지도 않고 조용조용하게 일을 하고 직원들한테도 보면은 뭐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대신 좀 자리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내 자리를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밑에 직원들이 차가 올라올까봐 자기보다 똑똑한 직원은 뽑지도 않고요. 있는다 하더라도 대충 그 일만 하게 합니다. 자기가 직원도 안 키우고 매일 그 일만 하고 있어. 월급은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얼굴은 어떤 연봉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뽑힘을 당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이분보다 월등히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은 찍어 누린다고 찍어 눌릴 게 어느 정도죠. 우리가 찍어 눌러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점점점 성장해 뭐 그 사람을 넘어치니까요.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기에 가까이 가지라고 하면서 노력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견제를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저놈을 내 밑으로 끌어당기지? 내가 올라가야지 아니고 가까이 가는 건 어쨌든 가까이 가는 거야. 근데 끌어당겨서 가까이 가든 내가 올라가서 가까이 가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신경 써야 되지 않을 사람들을 신경 쓰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이제 리더십이 조금만 더 성장해 주시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조용하게, 내가 좀 조용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많다. 이런 정말 리더십이 있고 정말 멋진 사람이 많으면 괜찮은데 이놈 잘하네? 우리 회사처럼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일 좀 더 줘야지 하고 점점점 성장하게 만들어주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서 소외감을 가지니까 이런 소리를 할 텐데, 그런 사람한테는 조금 더 조용하게 차분하게 안 보이게, 그래서 그분보다 10배 멀리 가잖아요. 그럼 이런 소리가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존경하게 되고 존중하게 됩니다. 처음에 조금 진짜 뭐 도토리 키재기일 때는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지금 아주 멀리 가면 이런 소리가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영원히 그 회사를 뭐 나와서 다른 회사 가면 또 이런 게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하고도 다 좋은 사람만 있고 좋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 입에 딱딱 맞는 사람만 있으면, 내 입에 딱딱 맞는 사람만 있으면 리더십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쉽게 따라오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꼭 있어야 돼. 이런 사람들도 다 다뤄봐야 됩니다. 다뤄야죠. 상사도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진짜 시어머님도 조금 잘 제가 유도할 수 있도록 좀 제 유도대로 행동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잘 주면서 조용조용히 감히 쥐새끼가 호랑이를 다룬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이 쥐새끼도 호랑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리더십. 어떻게 하면 저 상사의 마음을 알아채고 왜 상사가 불안한지, 어떻게 하면 상사를 불안해하지 않게 내가 그 안에서 그 상사랑 잘 놀지, 이 상사를 알아채셔야죠. 이 상사 소리, 이 내면의 소리에 귀를 좀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사도 이제 조금씩 다룰 줄 알게 점점점 하고 이제 치고 올라가셔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나를 누른다는 것은 회사를 성장을 누른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분이 실제로 정말 의도된 것이라면 그 사람이 두려운 거야. 내가 두려운 거야. 지금 내 자리를 뺏길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상사님도 두렵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이 상사님이 두렵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하면서 내 역량을 키우고, 우리 팀 스피릿, 그러니까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상사의 팀이 잘 됐으니까 이 상사를 잘 칭찬해주는 큰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죠. 빅토리아님께서 국내는 그래도 갑질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갑질 상사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실은 갑질 상사가 그 사람이 주인은 아니겠지만 저도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옛날 사업할 때, 첫 사업할 때 한 진짜 9년을 죽어라고 열심히 했는데 제가 사업에 망했는데, 그때 우리 직원들이 했던 말들이 생각이 납니다. 무슨 저딴 게 사장이야. 사장이 왜 저따구야. 사장이 왜 저래? 무슨, 지금 낸 회사에서도 직원 한 명이 처음부터 무슨 상사도 타고나는 거야?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도 저고 지금도 전데 그때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우리 직원들이 마더스 리더십이다. 켈리의 리더십은 좀 희한해. 좀 특이하긴 해. 유럽에서는 좀 특이하죠. 약간 엄마 같은 리더십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좀 많이들 좋아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때와 지금의 나 차이는 뭐냐. 사실 커뮤니케이션 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인데 나는 좋은 의도로 말했는데 내 동료나 부하 직원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한 적이 있다 싶은 1번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하시는 건 2번 부탁드립니다. 나는 항상 의도한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말이 잘 전달됐다 2번 부탁드립니다. 거의 다 1번입니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자세히 보면 이런 사람들도 대부분 커뮤니케이션을 못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왜? 우리가 전달력이 약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렇게 갑질하는 상사가 있다고 생각해도 대화법을 좀 왜 그런지 자꾸 이제 오해하지 말고 상사가 예를 들어서 뭔가에 막 화를 냈어. 왜 화를 냈는지 자꾸 질문을 해봐. 왜 거기에 화가 나시죠?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시죠? 왜 그걸 그렇게 느끼시죠? 무엇이죠? 뭐가 잘못됐나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제대로 잘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은 파는 거야, 상사를. 그러니까 그런 말주변이 없는 상사들, 꼰대같이 보이는 상사들, 꼰대라고 미워하시지 마시고 갑질한다고 생각하시기보단 저 사람이 대화법은 도대체 뭘까? 저 사람은 어떤 식으로 대화해야지 저 사람의 불편함을 좀 편함으로 받아줄까?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잘해보고 싶었을 겁니다. 분명히. 리더십을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뒤에서 살짝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런 리더십으로 팀 스피릿을 함께 가지면서 성과도 나 혼자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나 혼자 다 가지려고 그러면 다 뺏깁니다. 사실은. 근데 보면 가끔 있어요. 내가 좀 잘했는데 내 일거리를 도용당했다 이런 얘기 막 드라마 같은 데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쁜 상사, 저 상사가 내 일거리를 도용했어 막 이러는데 한 번은 도용할 수 있어요. 2번은 도용할 수 있습니다. 3번은 도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절대 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다 알아요. 도용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한 가지, 2가지, 3가지 몇 가지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지만 실행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 사람이 내 일을 도용했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지를 한번 봐주면서 박수 쳐주고 그리고 내가 했거나 내 동료가 했거나 우리 회사가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기쁘게 마음을 갖고 우리 틈 스피릿을 갖는 사람, 진짜 틈 스피릿을 가지는 것은 정말 리더로서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꿀팁 하나 드리면 회사에 갈 때 오늘 급한 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 첫 2시간은 이메일 열어서도 안 되고요. 전화를 되도록이 받아서도 안 되고요. 물론 전화가 오면 받아야 되겠지만 이 급한 일이 매일 나오는 사람은 시스템을 못 만든 사람들이에요. 이 회사에서 내 업무가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시간에 집중해야 돼요. 성장하는데 시스템 하는데 시간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막 가자마자 이메일 딱 키고 이메일 딱 보고 거기에 답하면 남이 만들어 놓은 시간에 내가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주 많이 부딪히는 위험이 뭔지 그것을 시스템으로 만들고 먼 미래에 또는 우리 회사가 5년 후 10년 후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은 일하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시간 확보를 꼭 하셔야 돼요. 5년 후 10년 후에 나아갈 우리 회사 방향 방법 이런 것들을 언제 합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 안에서 3개월 후, 6개월 후 우리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이제 목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생각하시고 하시면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상사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정말 여러분이 상사다, 여러분이 리더다, 내가 어떤 업종에 갖고 있다 이러면 정말 직원들이 출근할 때 웃으면서 인사해 주는 거. 저는 직원들 딱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막 직원들한테 그게 칭찬거리가 막 생각이 너는 오늘 미소가 왜 이렇게 멋있니? 좋은 일이 있었니? 칭찬해주고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저는 정말 리더가 할 일이 가장 중요한 거리 눈 마주쳐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직원이 쭈뼛쭈뼛 회사에 왔다가도 내 상사가 이렇게 반겨주고 안아주고 뭐 우리나라에서 안아줄 수는 없지만 눈으로 인사해주고 기쁘게 좋은 말 한마디 해주면 안도감.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직원들은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사랑하는데 직원들은 회사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뭘까요? 회사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남의 발목 잡는 행동, 뒷담화, 거짓말, 지각, 뇌물, 남욕하기, 험담, 내 개인적인 얘기, 업무를 미루는 일, 다른 직업 험담, 상사 욕하기. 이거 맞습니다. 이거 거의 다 맞는 얘기인데요. 회사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돼. 이 사람은 절대 회사에서 성적 못 시켜줍니다. 내가 내 동료한테 상사 욕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회사 욕하는 것도 안 되고 상사 욕하는 것도 안 돼.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회사가 뭔가 부족해. 그러면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이 회사를 다니는데 해결할 생각은 없고 욕을 하고 있어? 그리고 내 상사가 부족해. 상사가 부족하니까 내가 있는 거지. 상사가 안 부족했으면 내가 없어도 되잖아요. 알아서 다 할 텐데. 다음에 나쁜 점만 지속적으로 보면서 그것을 험담을 하면 회사에도 굉장히 안 좋고 그 결과적으로 나한테 안 좋습니다. 동료한테 안 좋고. 나는 실컷 욕하고 이 회사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나갔던 회사가 그래 내가 나간 다음에 내가 회사가 폭망하면 기분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회사가 나왔는데 저 회사가 잘 돼. 저 회사 잘 되고 있구나. 저게 내 회사였는데 참 기분 좋다.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 회사 가서는 안 그럴 것 같죠. 그 회사도 뒷담화 할 일이 있고요. 그 회사도 부족한 점은 항상 있습니다. 뒷담화 할 것이 보이거들랑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나부터 해결할까. 나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나부터 해결할까. 이렇게 생각을 계속 했었습니다. 저는 공장에 다닐 때도요, 진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공장을 다녔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공장을 다닐 때도 제가 항상 주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었어요. 저는 진짜 하루에 8시간씩 일하고 또 6시간씩 학교 갔다 오고 잠을 3시간, 4시간씩 자면서 일을 하니까 너무너무 졸렸었어요. 진짜 미싱하다가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거든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좁니다. 조면 따다닥닥 바늘이 막 그게 손을 박은 적도 있었고요. 그런 적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상사가 저를 데리고 이제 조는 사람들 데리고 옥상으로 데리고 갑니다. 옥상으로 데리고 가고 벌을 줘요. 잠을 깨라고. 벌을 막 주면 막 욕도 엄청 나오고 하지만 그런데 항상 지속적으로 저는 회사의 입장에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그런 주인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직원 입장에서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애들도 우리 사장은 진짜 뭐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딴 시급 조금 더 주는데 여기는 왜 덜 못 줘 하고 자세히 보면 돈을 못 벌어요. 이 사람이 돈을 잘 버는데 덜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을 잘 버는데 덜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내고를 합니다. 저는요 정말 2배 열심히 할 거니까요 조금 10%뭐 월급 더 주세요. 내가 2명의 목을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속적으로 쟤를 올려갔지만 자세히 보면 돈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 더 돈 달라고 얘기하면 돈이 나오는 거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일단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게 하고 이 가게가 돈을 잘 벌게 하고 내가 좀 더 받아갈까 이런 생각을 지속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나부터 저것을 해결할 수 있지. 이런 사람이 진짜 리더가 되고 나중에 오너가 되고요. 이런 사람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회사에서도 믿어주고 동료들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어. 죽어라고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 성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이러면 또 이제 안 되죠. 그러니까 회사가 나아갈 방향을 회사의 비전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가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큰 회사가 이렇게 있어. 직원을 많이 뽑아. 삼성의 말단 직원 굉장히 많은데 이사 직원 거의 없는 거야. 그럼 이 수많은 말단 직원들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이 수많은 말단 직원들이 거의 다 중간에 잘리거나 없어지겠죠. 몇 명밖에 못 올라가겠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보니까 이 회사에서는 만약에 사장이 누구고 그 부하 직원이 뭐 이사가 사장의 사촌이고 그 밑에가 아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올라갈 길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 회사는 아닌가며 대충 그냥 때우다가 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이게 기회가 어디에서 날아올지 몰라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올라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해도 내 상사가 어떻고 내 상사의 상사는 어떤 스킬이 있어야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기회는 저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해요. 이 회사에서 뭐 사장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사촌이 나갈 수도 있고 아들이 결국은 이 회사 못 다니고 다 자기 회사 낸다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성장해 있으면 그 회사 정도 운영할 정도로 성장해 있으면 분명히 다른 데에서도 그런 포퍼짓이 올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진짜 허드헌터들 난립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은 귀신같이 찾아와서 데려다줘요. 저희 회사 CEO도요. 우리 회사보다 10배나 큰 대기업의 CEO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헤드헌터가 갔어요. 이 사람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헤드헌터한테 세상에서 제일 정말 일 잘하는 우리한테 딱 맞는 5사람을 세계에서 찾아서 데려와라. 이런 멋진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제 성과를 내면서 성장에 집중해 하면서 내가 목적이 돈이라면 분명히 돈 벌 기회는 내가 성장해 있으면 더 보입니다. 지금은 안 보이던 것이 내가 200만 원밖에 안 벌 때 300만 원밖에 안 벌 때 지금은 안 보이던 것이 내가 500만 원 벌고 1000만 원 벌 때는 또 그 후에 5천만 원짜리 1억짜리가 보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회사한테 어떤 식으로 성과를 내야지 회사가 좋아하고 또 내가 좋은지 1년에 한 번 정도 상사에게 연봉을 협상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료들하고는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쟤는 더 많이 받아요. 왜 쟤랑 나랑 일을 똑같았는데 쟤가 더 많이 받아요. 이거는 정말 회사에서 골치 아픈 일 중에 하나예요. 사실 내가 보기에 분명히 얘가 더 여러 가지 면으로 성과를 더 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 친구랑 비교하면서 월급 얘기를 하면은 진짜 그래서 사실 비교할 사람은 동료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내 성과하고 이제 회사하고 회사가 가야 할 방향을 계속 가면서 내 성과를 내면서 1년에 한 번은 연봉 협상을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내 상사랑 한번 그런 대화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갖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회사가 가고 싶어 하는 방향을 내가 지금 제일 잘 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 연봉이 결과적으로 오를 것인지 내가 연봉을 좀 더 많이 받고 싶다 이거는 얘기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나는 정말로 돈이 좀 더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진짜 이것 때문에 돈이 좀 더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집값이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그 모기지를 내고 있는데 정말 연봉을 뭐 한 20%만 더 올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됩니까 어떤 스킬을 내가 가져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진짜 연봉 협상 굉장히 많이 직원들이랑 하거든요. 저 지금은 돈 때문에 일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정말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연봉이 올릴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 직원들을. 그러면 제가 참 힘들구나. 그렇지만 회사 사이즈도 있고 또 이제 그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과의 이런 것도 다 있으니까 너가 부족한 요면은 이거 좀 더 성과를 이쪽으로 좀 내줘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네가 지금 부족한 리더십 스킬을 길러라 리더십 트레이닝을 하게 한다거나 만약에 상사라면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늘리게 한다거나 그런 이제 학원도 끊어주고 인터넷에 가면 그런 학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또 책도 보고 학원만 항상 다니는 것이 아니라 책도 보고 그 리더십 관련한 책을 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학원 등록도 해줄 수도 있고 본인이 또 노력을 해야 되죠. 회사 일 플러스 이제 그런 인터넷 강좌를 듣는다거나 또는 책을 본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니까 또는 만약에 이제 그게 이제 기술 관련한 거야. 그러면 그 기술 관련한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하면서 그 기술을 자기가 연마를 해야 되겠죠. 내 상사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언젠가는 내 다음 타겟이 내 상사잖아요. 그럼 나는 내 상사의 일을 못하면서 월급은 내 상사만큼 받고 싶냐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